자, 전역함수로 연산자 오버로딩 하는 방법은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뭐 그냥 지금까지 얘기할 때 뭐 일반 함수다, 멤버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멤버 함수가 아닌 애를 전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네임스페이스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하니까 말 그대로 전역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 연산자를 전역함수로 선언, 오버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연산자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일단은 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전역함수로 선언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전역함수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포인트 클래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자, 멤버 함수가 아니고 그냥 전역 함수로 소문자죠.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도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클래스에 대해서 저 곱하기 연산자가 동작하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물론 안 되고 형식에 맞춰서 해줘야지 돼요. 자, 여기 이제 요약으로 쭉 써 있는데, 자, 왼쪽 피연산자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만 있지만 얘는 이제 인자를 2개 받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요거거든요. 자, 여기부터 보죠. 오른쪽에 보면은 P1 플러스 P2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얘를 봤을 때 P1점 operate RATOR 플러스 P2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얘를 안 만들어 뒀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찾는 게 뭐냐면 얘를 찾습니다. 자, 지금 앞에 P1점 안 붙어 있죠. 그 얘기는 이거는 그냥 전역 함수란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는 함수, 우리가 방금 만들어 둔 이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함수가 인자로 P1과 P2를 받는 경우에도 우리가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렇게 작성을 하면은 요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요렇게도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호출할 수 있는 놈을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사용이 가능해요. 잠깐 코드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 여기 만들어줬죠. 자, 이 플러스 연산자를 잠깐 그냥 곱하기로 계속 보는 게 나을까요? 곱하기로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얘는 주석 처리해두고 얘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없어요. 우리가 얘를 안 만들어줬다고 해볼게요. 안 만들어줬으면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요런 멤버 함수가 아닌 전역 함수를 만들어주면서 얘가 인자로 포인트 객체 하나하고 인티저 하나를 받도록 만들어주면은 이제 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얘는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얘를 찾는다고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역 함수로도 얘를 오버로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2개를 찾는데 오퍼레이터 곱하기에 P1, 3 얘도 찾는다는 얘기예요. 얘도 찾고 얘도 찾습니다. 얘는 지금 없죠. 우리가 아까 주석 처리해서 없애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데 얘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빨간 줄이 안 떠서 저기 했는데 당연히 얘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반환해줘요. 이렇게 해야 사용이 가능하죠. 자, 얘는 지금 없었는데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빨간 줄이 안 뜨고 있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컴파일러는 이 2개를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2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놈을 사용을 한다. 얘는 지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니까 얘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없이 아까처럼 얘가 있었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둘 다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고 그거는 오버로딩을 안 한 거죠. 좋습니다. 아까처럼 구현을 해볼까요? 이거는 P1에 있는 XY 값에다가 각각 상물 곱한 애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결국 구현은 똑같습니다. 뭘 반환해 주냐? 새로운 포인트 객체를 만드는데 P가 가진 X 포지션 값에다가 밸류를 곱한 거, 그리고 P가 가진 Y 포지션에다가 밸류를 곱한 거를 반환을 해주면 돼요. 되는데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왜죠?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오퍼레이터 곱하기라는 요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P라는 객체의 X 포지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X 포지션은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은 객체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객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클래스의 선언 범위 밖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 만약에 퍼블릭이면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P2 값 출력해 보면은 6,9로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값을 보호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우린 가정하고 계속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마음대로 X 포지션, Y 포지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준 특수한 방법들, 예를 들자면 생성자, 이런 애들을 통해서만 이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준 거거든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려고 그 제약을 마음대로 풀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연산자 오버로딩 하고 싶은데 쟤를 퍼블릭으로 만들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써있듯이 함수를 프렌드로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좀 다르게 곱하기 연산자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를 크로스해 가면서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함수가 X 포지션, Y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프렌드로 선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안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자, 이 함수는 나의 프렌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이 함수가 이제는 포인트 클래스의 프렌드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도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퍼블릭으로 바꾸지 않았죠. 얘네들은 여전히 프라이빗이지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무것도 안 바꿨죠. 똑같이 6,9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써놨죠. 자,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나의 프렌드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지금 이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죠. 클래스 안에 적혀 있지만 멤버 함수가 아니에요. 프렌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고 얘가 내 프렌드다라는 것만 클래스 안에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이 프렌드인데 이렇게 하고 함수 바디까지 같이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얘를 줄여서 그냥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바디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랑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코드를 짧게 쓴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전역 함수가 있는데 걔가 나의 프렌드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역 함수예요. 이 안에 줄여서 적어 놓긴 했지만 얘는 전역 함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오른쪽을 봤을 때 컴파일러는 이렇게도 해석하려고 해요. 얘가 있으니까 지금 호출이 가능하죠. 얘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얘 멤버 함수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그냥 여기 있는 함수입니다. 얘를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저렇게. 자, 프렌드로 왜 선언을 해줬냐? 지금 여기서 이 객체들의 멤버 변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새로운 객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반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함수 자체는 전역 함수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뭐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것 안 되고 일일이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너무 번거로우니 가장 간단하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프렌드로 선언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컴파일러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전처럼 p1.operator 플러스 p2 이 함수도 찾지만 이 함수가 없으면 이 함수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면은 이 오른쪽이 가능하다. 얘 지금 만들어줬죠. 여기에. 자, 함수 이름이 오퍼레이터 플러스고 인자로 포인트 객체 두 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부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지만 사실은 얘가 컨스트의 참조자여도 되겠죠. 우리가 p1 곱하기 3을 한다고 p1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얘 컨스트 쓸 수 있냐? 안 되죠. 얘는 멤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저런 문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 요게 전역 함수로 이항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 안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서 얘가 멤버 함수인 건 아니에요. 프렌드가 붙어 있으면 이 프렌드가 붙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요 함수는 사실은 요 밖에 있는 함수고 그냥 그 함수가 프렌드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를 줄여서 얘를 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방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를 줄여 쓴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보자면은 그쵸, 요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호출할 수 있으면 오버로딩이 된 거다라고 했고 두 개 인자로 받는 애 왜 둘 다 컨스트로 받는지 여러분들 이 플러스 연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P3가 P1 플러스 P2입니다.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P1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P2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컨스트를 생략을 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멤버 함수로 선언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코드 예제로 보여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구현한 것도 코드 예제 뭐 드릴 건데 제가 하는 거 따라서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또는 또 다른 코드도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예제 코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찝찝하게 끝났죠. 자, 무슨 얘기냐? 얘를 안 했어요. 예. 지금 얘가 안 돼서 우리가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할 거다 라고 해놓고 얘를 아직 안 했죠. 자, 지금은 아직 얘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 요거는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놈이에요. 자,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건 뭐냐면 얘는 가능하죠. 자, 쟤를 컴파일러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 오퍼레이터 곱하기에 3과 P1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바꿔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켜주면 이제 우리는 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오퍼레이터 곱하기라는 전역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는 첫 번째로 인자로 인티저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포인트 객체를 받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볼까요? 자, P1, P3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이제는 한 번에 그냥 포인트 객체를 반환을 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의 이름은 오퍼레이터 곱하기고 첫 번째 인자로는 인티저 두 번째 인자로는 포인트 객체 여기서는 RHS라고 쓰죠. 이 함수가 있으니까 이제 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물론 본체를 아직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호출을 해서 P3 값을 찍어보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얘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뭐냐? 이 RHS라는, 여기서는 P1이죠. 두 번째 인자로 넘어오는 P1이 지금 여기서 RHS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지역 범위 안에서 복사돼서 들어오겠죠. 지금 이 상황이면. 이 RHS의 XY 좌표값에다가 첫 번째 인자 인티저인 이 밸류를 곱한 새로운 포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게 리즈너블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 객체를 만드는데 얘의 X값은 RHS의 X 포지션에다가 밸류를 곱한 거. 두 번째는 RHS의 Y 포지션에다가 밸류를 곱한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빨간 줄. 자,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포지션, Y 포지션에 이렇게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이 함수를 포인트 클래스에 프렌드로 선언을 해줘야지만 쟤를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P3가 아까처럼 P2처럼 6,9 제대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됐죠. 이제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거 이렇게만 되는구나 라고 외우고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곱하기 교환법칙 성립이 되니까 얘도 되겠지 하고 얘도 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멤버 함수가 아니라 전역 함수다. 한 5번쯤 말하고 있어서 저도 입이 아프네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주석 처리한 애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거 조금 재밌는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지금 한글로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랑 똑같은 상태로 해보면은, 자, 얘가 모호하다 라고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얘 있죠. 어딨냐면 제가 방금 주석을 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여기 있죠. 첫 번째로는 포인트 객체, 두 번째로는 밸류. 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컴파일러가 두 함수 중에 뭘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애주셔야지 돼요. 두 개 중에 뭘 없앨 거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저는 그냥 이걸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자, 61번째 줄에서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면은 여기 얘는 멤버 함수인 오퍼레이터 곱하기 함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한 거 잘 사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 얘는 말이 안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 우리가 함수 만들어 뒀으니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잘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를 없애놨는데 얘를 없애지 말고 얘를 없애볼까요? 그래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잘 동작을 해요. 대신에 아까랑 다른 건 뭐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얘네 둘 다 사용이 가능할 때는 에러가 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역 함수로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이에요. 프렌드를 왜 사용을 하냐? 그리고 멤버 함수로만 오버로딩을 할 때의 문제점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 함수로만 오버로딩 할 때의 문제점, 대표적으로 이 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예제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이 예제에는 아마 제가 지금 구현한 거랑 거의 비슷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자료에서는 사실 이 플러스 연산자를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하는 방법을 해봤죠. 여러분들 이거 따라서 한번 타이핑해서 구현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김에 여기 지금 좀 불완전하게 해놨죠. 그래서 얘도 컨스트에 참조자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전역 함수인 연산자 오버로딩 설명드렸어요. 자, 멤버 함수로만 우리가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게 되면은 교환 법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교환 법칙 문제가 뭐냐면 P1 곱하기 3은 되는데 3 곱하기 P1은 사용 불가능한, 이거를 지금 교환 법칙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써놓은 거긴 한데 사실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 코드에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 이거를 교환 법칙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게 더 편할 뿐만 아니라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원래 곱하기라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에는 얘네 둘이 다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멤버 함수로 구현하면 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을 해서 구현을 해줘야지 되고, 구현할 때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 지금 포인트 예제 같은 경우에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해서 멤버를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과제나 뭐 퀴즈 같은 거, 아니 실습 같은 거 할 때 저거를 퍼블릭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저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규칙에 맞지 않는 구현이에요. 그래서 프렌드도 사실 남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대부분 손쉽게 프렌드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어떤 일반적인 구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프렌드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프렌드 쓰지 않고 구현하는 방법,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초반에 그 멤버 함수로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도 요거를 간단하게 사실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두 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어렵고 아니요, 어렵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개는 아무튼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스트림 삽입 및 추출 연산자 오버로딩, 이것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